자, 여러분, 오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 여러분들. 예. 1년을 함께 했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뭐 항상 마지막 수업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아무 감정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하여튼 여러분들 자녀가 수능 시험장 보낼 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뭐 보니까 4회차 역시요. 평균은 71.8이고, 예. 그래서 뭐 항상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통영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또 핵심 마무리, 우리 쪽집게 특강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잘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자, 보시면은 문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1점이고, 8이고, 최고 점수는 아직 제가 안 물어봤었네. 예.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고 점수는 뭐 거의 한 90점도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4회, 예? 있습니까? 4회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1번 문제 보니까 보충자료 요거, 우리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1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국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연결이 오는 것은 예전에 부동산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지방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지어진 거. 그래서 자, 재진이, 재산세, 지방교육세, 이게 정답이었었는데 그 기출문제를 살짝 바꾼 거죠. 부동산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국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보이죠? 종부세는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 그 부가세 어떻게 외웠냐? 종농이. 농특세가 20%가 되죠? 그래서 종농이. 그래서 2번 정답이고 1번은 부동산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지방세.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지방세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 고르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부동산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국세와 그 부가세이고, 자, 3번 보면 종합소득세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다만 근데 그 부가세가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에서는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다? 독립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아니니까 틀린 거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국세와 부가세. 2번 정답이고. 2번 문제 보면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상의 납세금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맨날 한 거죠, 여러분들.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을 다니고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어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기억하라고 그랬고. 자, 그래서 소득세,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이죠, 소득세 같으면. 그래서 1번 첫 번째 거 틀렸고요. 두 번째 보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급받기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기 전, 후 아니죠? 등기 등록하는 때고, 취득세 취득하는 때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맞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납세금 성립시기는 매년 6월 1일. 자, 앞서도 나왔다시피 얘네들은 납세금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하고 얘네들 다 6월 1일이고, 주민세하고 좀 구별해야죠. 주민세, 재산분 같은 애들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하긴 하는데 어느 때다? 7월 1일이고, 균등군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긴 한데 8월 1일. 근데 재산세,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자, 과세 기준일이고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보니까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하는 때 그런데 저를 보셔야죠, 여러분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지,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그래서 요거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두 개가 틀렸고 두 개가 옳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게 옳고요. 3번 정답이고. 3번 문제 보면 다음은 중 201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요. 우리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예요. 얘는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되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정답이죠. 취득할 때 납부하는 주세가 아닌 거 1번이고 2번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예,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죠.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고 농특세는 농부 아저씨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계속 우리가 확인해서 봤기 때문에 다시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서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그렇잖아요. 취득시에만.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거는 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취득과 보유, 그 다음에 양도에서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얘네들은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죠. 그래서 금방 취득시에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있죠. 우리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고 취득보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보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예? 인지세, 취득보 양도, 오지랖 넓게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농부, 이렇게 해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이거고 여러분들. 자 봅니다. 그리고 까먹을까봐 얘기하는데 오늘 또 우리 원장님은 역시 또 항상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그 정부 대책 요번에 어제 뉴스에도 나왔죠? 지난번에 9.13 대책 나온 거 후속 저기로 시행령 발표가 돼가지고 어제 뉴스에도 나오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반영되는 거 또 얘기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일식 2주택 같은 거 자 종전주택 있잖아요. 종전주택 자 취득하고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예?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이고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요번에 대책 나온 게 9.13 대책이 요번에 시행령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아마 이제 문제는 지금 10월 며칠이죠? 예, 문제는 지금 10월 지금 오늘 며칠이냐고요? 10월 10일이죠? 17일이죠 문제? 이미 문제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자 뭐냐면 이미 시험 문제는 이미 10월 아마 초순쯤에 출제 교수가 부산에 이제 주로 이제 어떤 호텔 같은 데 감금돼 가지고 이미 들어가 가지고 출제 교수가 문제를 10월 초에 이미 10월 한 10일까지는 이미 출제가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검토 교수, 출제 교수가 들어가서 출제를 하고 문제 검토 교수가 또 검토를 해요. 자, 그래서 검토 교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금 17일이면 이미 이제 검토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다음 주죠 이제 시험 보기 전 바로 주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전년도 1% 상위 1% 이제 수험생이 합격생이 들어가요.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얘들이 저 1% 합격생 이분들이 시험을 봐요. 문제를 이제 시험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점수가 안 나오거나 너무 높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제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인쇄가 들어가는데 인쇄가 이제 들어가요. 그 며칠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고사장으로 배부하려면 며칠 전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미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딱 이제 이거 되니까 여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바로 첫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첫날 들어가자마자 요거 이제 합격생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조정하긴 하는 건데 이미 문제는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출제가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검토 교수가 검토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오류 있는지 그런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요 문제는 이미 출제가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다시피 여러분들 개정 내용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정부 발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기존 내용하고 뭐 헷갈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엄청. 그래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시험 우리가 27일 날 시행이 되는 법령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10월 27일 날. 그러면 요 시행되고 있는 게 이미 이제 국내에 이제 의결돼서 통과됐으니까 여기 이제 시행이 되긴 돼요. 근데 시험과 관계된 것은 딱 두 가지. 나머지는 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고, 시험에 관계된 건 딱 일식 2주택에서 그 주택 취득 당시에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이 종전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랬을 때는 자, 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몇 년 양도한다? 2년 내 양도. 요거예요. 요게 이제 요건 시험 범위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출제자가 이미 문제 출제했는데 출제자가 9월 14일 이후에 그 취득한 주택을 상정해가지고 조정대상 주택을 상정해가지고 문제를 그 풀으라고 만들었을 가능성은 낮다 내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관계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문제 풀 때 일시기 주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한 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에 양도한다? 3년 내.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자, 주택이 있었는데 종전주택이 또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종전주택은 몇 년 내 양도한다? 2년 내. 요거 시험에 이제 범위고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실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대상에서 합산 배제시키잖아요. 근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임대주택 같으면은 요거 이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종부세 대상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요것도 시험에서 일단은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만 이제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출제자가 그것까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출제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아서 여러분 혼동되니까 제가 강조 안 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도 그냥 그래서 종전대로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대책들 다 나온 것들은 다 2019년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또 2020년 1월 2일 이후에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뉴스에 신경 써가지고 혼동되지 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과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주요한 문제는. 거기서 살짝 이제 몇 문제 바꾸거나 한두 문제 바꾸거나 지문 잘못된 거 고치거나 이제 그런 거지.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까먹을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 풀 때 주택 나오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이제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장특공제나 일세대 비과세나 세율적용세.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주택은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 거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추가세를 적용하고 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자는 자, 기본세율에도 몇 프로? 20% 추가세를 적용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했다. 보유기한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50%. 이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문제 출제했으니까 이 정도는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이거 딱 알고 있으면 되고 다만 근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9월 14일 이후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시험에 관계된 건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냈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월 달에 양도한다거나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 거 두 가지 그냥 참고 혹시나 해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3번 문제 자, 지방소득세가 정답이죠. 얘는 보유와 양도의 동시효가 됩니다. 자, 1번 정답이고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보니까요.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정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독립한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무조건 나오는 거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1번 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엑스전원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 세기 중에 있어서 자 6,000원 세기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뭐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 납부하죠. 자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6,000원 때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2번
지방세 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이런 최저한세 규정 이런 거 없어요. 자,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돼가지고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은 징수하는 거죠. 2,000원 징수해야죠. 그래서 2,000원 미만은 납부하는 게 아니라 2,000원 납부하는 게 아니라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 고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자, 있으신데 취득세는 면세점이 취득 가격이 면세점이라는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금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취득세 면세점 취득 가격이요. 취득세는 과세표준 취득 가격이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취득세 산출세액이 또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X죠, 여러분들? 자, 취득 가격입니다. 산출세 틀렸습니다. 4번 재산세 고유산정당 세액이 2,000원인 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해야죠. 자, 2,000원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소액징수면제. 5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고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핵심 마무리 특강 거기에 집에 다 정리해드렸어요. 세목별로.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 애초에 없고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보세요.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보시면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보시면 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죠. 취득세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자 수수료적 성격의 세라 공짜로 안 해주고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니까 등록면허세 면세점 없고 소액징수면제 없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모두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면세점 적용되지 않고 얘네들 몰아서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친구, 그 다음에 자, 또 지방소득세, 얘네들 지방소득세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특강집에. 그래서 얘네들은 자,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고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됩니다.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4번을 여러분들 좀 많이 틀렸는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 할 때 과세하지 않는 대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5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거지. 조용하고만 아주 그냥 그러면 집에 늦게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한 얘기 또 하고 지금 아무 대답이 없고 표정이 그냥 이러니까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많이 틀렸는데 4번 잘 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원 신고 및 수송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우리 기한원 신고, 수송 신고 올해 계속 집중적으로 봤어요, 여러분들. 계속 납세금 성립확정 소멸 부분이 조세총로 중요하고 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기한원 신고, 수송 신고 이런 것들이 올해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많이 봤고 감면에 관한 거 요거만 이제 또 요걸 따로 또 모았습니다. 1번 보니까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시간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기한을 신고했다. 자, 수송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에 관한 거니까 자, 기한을 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깎아주고 수송 신고는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깎아주는 거지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둘 다 감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불성 가산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입니다. 납부불성 가산세 감면 아니고 1번 정답. 2번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송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이고 그 다음에 3번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에 따르면 요거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 또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10%. 50, 20, 10% 감면해 줍니다. 5번 지문 보니까 법정고 시공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 정확히 숫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다음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지목 변경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했을 취득세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의 가액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됐다고 취득세 부과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요. 법인 장부의 지목병이 등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변경 전후의 시가순액 차액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은 자,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고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순액 차액이잖아요.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 지목 변경이 소유된 등비용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취득세 과세되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지목 변경에 대한 종합 문제인데 3번 지문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정한다. 그렇죠?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정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가야진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진가, 지목 변경으로 가야진가.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 등의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요약집 28페이지 참조고 3번이 정답이고요. 옳고 4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는데 자 당연히 냄새가 나잖아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근데 다만 그 전에 사용을 했다. 그날이지 뭐 그러면 사용으로 시작하면 자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자 그 전에 사용을 하면 사용일입니다. 5번 지문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요. 자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들렸죠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규정 적용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회원권 애들은 제외입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하고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일반 과산세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야. 7번 문제 보시니까요. 7번 문제는 자, 요거 요약집 2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25페이지 참조고 우리가 앞선 그 문제 동영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소개 부동산 취득, 부담부 증여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이건 또 취득된 압세무자에서 이제 앞 동네에 있는 얘네들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셔야죠. 1번 보니까 과세 대상 물건의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걸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등기 등록과 뭐하게 무관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요?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위탁자 지위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권리에 물론 이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간에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물을 집니다. 납세물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자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거 4번 지문이요. 요약집 25페이지 참조고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X 여러분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는 말은 그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설한 자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렸고요. 5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하거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맞고요. 5번은 4번 정답. 8번 문제는 다른 데서 많이 틀렸는데 8번 문제는 다른 데서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잘 맞히셨는데요. 자, 이제 이거 맞춰야죠, 이런 거.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26페이지 참조고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비를 그리는데 자,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계약상 잔금지비.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니까요.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그 전에 만약에 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았다 그럼 그날이고. 그래서 원칙 공사준공 인가일,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했을 때. 3번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그리는데 자, 우리가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그러면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 그러면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취득이죠. 취득시 언제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일. 근데 그 전에 등기일 먼저 하면 언제요? 등기일. 그러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4번 봅니다.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냐는 토지를 취득했다.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고실, 환지처분 공고를 이런 거 나면 언제요? 다음 날.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요 4번 지문이 다음 날을 쏙 빼고 정답 지문을 했었습니다. 아니고 다음 날.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5번 증여로 무상 취득했다. 언제? 계약일.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이거. 9번 문제 봅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즉 표준세율의 3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2번 지문 보니까요.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주택을 신축한 이후 또 나왔네.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현만 바뀌었지 계속 지금 표현만 조금씩 다르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틀리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이면 4%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은 요약집 2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23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연대 납세의무는 없다. 자,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치죠. 그래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과점주고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4번 지문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계시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아유, 이런 거 답이 아니라고 손살을 치고 있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국내 주소를 뒀다. 자, 그러면 상속계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상속계시일부터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계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 그러면 상속계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이고 자, 요거는 6개월입니다. 상속계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고 또 6개월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역시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취득세 이거 여러 번 납세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여러 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취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소재지별로 안분하고 소재지별 안분하고 소재지별 안분하는데 자 시가 순액 비율에 따라 안분액 계산해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요.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을 때, 자 각각 시가 순액 소재지별 안분하는데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소재지별 안분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람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 여러 번 비교해서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소재지별 안분합니다. 5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물납은 할 수 없다. 자, 지방세 중에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애만? 재산세만. 자, 그래서 취득세 당연히 안 되고요. 2번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정답 질문으로. 계약 해제에 관한 거예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계약 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 증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놈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아니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3번 질문 봅니다. 상속계 시전에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요. 상속계 시전에 천재지변이나 뭐 촬영초과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습니다. 취득세 부과해야 하나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용할 수도 없는데. 네, 그래서 맞고요. 4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는데 그죠? 다만 대가기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걸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에 의해서 배우자 직계 간에 취득한다거나 또는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도 뭐로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부담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5억에서 5억짜리 시가 5억짜리 증여하는데 3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수증자가 알아서 3억원 내가 알아서 채무액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거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로?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꼭 무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였다. 그러면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고 다만 대가기 있다는 것이 채무인수액이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볼 수도 있다. 아이고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도 다 말로 했어요 이거. 그래서 알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5번 채무인수액 대답 안 하면 이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올해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2018년 중 취득한 과세상 재산의 하나는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요약집 얘는 34페이지 3조고 요약집 34페이지 3조고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 제외하고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자 건축물 개수에서
면적 증가가 있는 면적 증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저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의제 취득이죠.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해서 어떤 세를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 틀렸습니다. 간주 취득으로 봐. 또는 의제 취득으로 봐. 간주 취득으로 봐. 원시 취득으로 보아가 아니라 뭐로? 간주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28의 세율이 아니라 보다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니까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약식 34페이지 나와 있죠.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 제외하고 가액이 증가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해서 간주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두 개 부분이 틀렸고. 2번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낮은 세율 아니죠. 재산세에서는 동일한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삭제됐다고 그랬죠, 작년에. 그래서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고 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삭제됐고 취득세는 자 있습니다. 높은 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과세되는데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시가순액 과표 결정되고 국수공판법 불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상취득이니까 국가로부터 국수공판법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무상취득과 자, 그 다음에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고요. 어떻게간에 국가로부터 무상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유상취득이니까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 요약집 38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38페이지 3조고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일구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한다. 예전에 기출됐던 지분인데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데 다만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과 그 다음에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일구 건축물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의 이런 조그만 아파트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 자본시설업, 의료업, 방송국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주택건설 사업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것도 중과세 안 합니다. 4번 자, 그래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중과세 한다 틀렸고 5번 요약집 30페이지 3조입니다. 요약집 30페이지 3조 기출됐던 지문인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죠. 자, 건축물을 증축이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이런 것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00분의 얼마? 90%가 입증될 때요. 자, 그래서 틀렸고 80.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은 취득세와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공장의 경우에 비도시형 공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마지막 악수도 안 오고 전화번호도 알려준다고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빠진 분들은 뭐 일단 하긴 뭐 저 다른 거 하면 공부하는 것도 또 공부가 급하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좋습니다. 어떡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따가 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 또 주의사항 제가 또 일단 지난번에 틈틈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종합해가지고 잔소리가 아니라 제가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런데 단 공장의 경우 비도시형 공장이다. 1번이요. 요약집 37페이지 3조고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과밀역자원형 내 공장 신증설에서 여러분 보세요. 과밀역자원형 내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하잖아요. 과밀역자원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요거 중과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아직도 목이 좀 안 괜찮아가지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를 몇 배? 2배 합한 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여기 과밀역자원형 내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중과세 안 해요. 안 하고 이런 데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비도시형 공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설, 증설할 때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 증설돼야 되느냐?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여러분들?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돼야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어떤 물건을 취득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이나 기계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를 2배 합한 세로. 그럴 때 자, 여기서 지금 이 지문에서 뭐가 문제냐면 자, 다만 여기서 이제 공장 신증설 요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과밀역자원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도 서울이다 그러면 과밀역자원역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인구입, 과밀역자원역으로 인구입, 경제력 문제 이런 게 없다고 봐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해요? 안 해요. 했어요 여러분들. 과밀역자원역 내에서 공장의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이 변경됐다. 하는 일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새롭게 인구입이 없으니까. 과밀역자원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잖아요.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중과세 한다 그랬습니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력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자,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거 틀렸고요. 또 과밀역자원역 내에서 공장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5년 이후에 5년 경과된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5년 이후에 공장 신증설은요. 5년 이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안 해요. 예? 자, 5년 이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년 이후에 공장 신증설은 5년 내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이제 중과세 하는 거.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하고 5년 경과된 후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과밀역자원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은 내용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어떻든 간에 틀렸고요. 2번 봅니다. 과밀역자원역 안에서 신설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생산 설비를 갖춘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미만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새롭게 들어봤자 인구 집중, 경제 집중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3번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요. 자, 우리 골프장은 여러분 사실 저 골프장은 신설, 증설,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칠 때만 중과세하지. 이것도 계속 비교해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산이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실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칠 때 중과세하는 거죠. 환경오염 문제 등 경제력 문제 심하다니까. 근데 승계 취득은 자, 이미 한번 버린 몸 어쩔 수 없다. 이판사판 이미 한번 버린 몸 중과세하지 않는다. 승계 취득은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나머지 사실정사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나머지 사실정사는 무조건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골프장만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이미 한번 버리면 이판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보니까요.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율의 100분의 200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고. 5번은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요. 5번은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 토지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이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이 될 때는 요거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포인트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증가된 건축물, 증가된 토지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이거 있었죠? 증가된 건축물 가액 중과세 하는 거는 원래 고불악장이나 골프장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그 다음에 증축하거나 개수하거나 또는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이게 고불악장이나 이런 별장 같은 사실정산이 됐다. 고급택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실정산이 됐다. 그럴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한다. 이런 거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요약집 39페이지에 나와요. 세율 적용해서. 그래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사실정산이 되면 사실정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업 흉내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과밀업 흉내 중과세를 정해서 추징해요. 다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해서 추징하는 거고. 근데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요게 증축 등을 통해서 나 개수를 통해서 이게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이 됐다.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됐다. 그러면 했잖아요, 여러분들.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됐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 때 3억이었는데 증축 개축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과세율 중에 추징하고. 근데 요거는 지금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만약에 과밀업 흉내 중과세, 사실정산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추징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 아셨죠, 여러분?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추징합니다. 증가된 토지 건축물 가액 아닙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깊은 내용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12번의 1번 정답이고요. 1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 납부예요? 60일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 60일에 신고 납부하고요. 두 번째 요약집 40페이지 역시 참조인데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를 대상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가 된 날 며칠? 30일 이내.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는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다. 30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약집 36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36페이지 참조인데, 고급락장을 취득하여 며칠 이내 용도 변경세 착공할 때 중과세 져는다? 요거 30일입니다. 고급택을 취득한 날부터 또는 고불악장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에 그래서 그랬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차피 고불악장으로 쓸 것도 아닌데 중과세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요약집 22페이지 참조고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걸 반대로 바꾼 건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 볼 수 없다. 옛날 22회인가 기출문제인데 틀렸죠, 여러분들?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상.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취득한 걸 보고 2번 지문은 유학집 23페이지 3조 또 나왔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틀렸지. 표현만 달라진 거에 또 물어봤네.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 2번 틀렸고 3번 국가에 귀속하는 반대급부로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해받았다면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기부 찬합하겠다고 하고서 또 아니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이렇게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거나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일단 고급락장이 아닌 임시건축물이었다 할지라도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X죠? 임시건축물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부와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존속기간 1년 초과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중부와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4번 고급락장 상관없이 틀렸습니다. 5번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요. 우리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대수선 제외라고 그랬죠?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 요거 틀렸고요.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과세고요. 1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집은 등기를 유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과상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는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과정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프용권 중과산세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재산권을 공부해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한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틀렸고요. 자, 등록관세 갈 때 취득세 낸 영수증을 지자체에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세 가야 돼요.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이 며칠이요? 30일 이내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뭐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왔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보통 징수 아니고요. 4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1개월 이내만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50%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 거지. 자, 4번 맞습니다. 5번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43페이지. 이거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보세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체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된다. 이건 30일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 투자기관 등이 매각을 하면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지 지자체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또 알아둡니다. 30일입니다.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나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요. 정부 투자기관 등이. 자, 계속해서 봅니다. 16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100% 다 맞은 문제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까 저 7번 문제는 100% 다 맞았네요. 아까 7번 문제는 100% 다. 7번 문제 어떤 거였지? 7번 문제. 가설한 자 이거. 이건 100% 다 맞으셨네. 자, 좋습니다. 자, 보시니까. 1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영수증 갖고 오면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2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이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실질적 등기할 만한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요. 맞습니다. 3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신고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한 거에 시가표준액 미달하게 신고되면 뭘 과세표준해? 시가표준액.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가액. 이게 차이점이죠. 네. 4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료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한다. 이것도 표현만 달리해가지고 여러 번 봤습니다.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틀려요.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인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맞고요. 5번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지역권 설정 및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자이다. 아이고, 자 설정 등기 누구라고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니까 지역권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지역권 설정자인 아니고 지역권자인 승역지 아니고 보다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잖아요.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니까. 자, 그래서 지역권자인 요역지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17번 문제 봅니다. 17번 문제 보시니까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요 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매 한 건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표준해요? 예? 담보물 추가를 요구해서 은행에서 담보물 추가할 때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건당 6,000원 받고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담보물 추가 등기, 건수 과세표준입니다. 건당.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지상권 말소 등기, 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그 다음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그 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 얘네들은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5번 가처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얘네들 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 돈 빌려 못 받을까 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0.2%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5번 정답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18번 문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